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4장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필립스 곡선이 무엇인지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AS 곡선하고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면 AS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러면 케인즈가 얘기했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요. 자, 다음 페이지 거기 2절에 해당하는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오일 쇼크가 1970년대 발생했는데 그때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한단 말이지. 아니 그거는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걸로 설명하는데 케인즈 학파 쪽에서는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니야 그거 말고 사람들의 거기 보시면 기대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 요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에서 나타내게 된 결론이 뭐냐면 자연 실업률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개요 한번 볼게요. 개요. 자 개요는요 거기 보시면 프리드만과 펠프스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하려면 기대를 고려해야 된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1970년대 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업률도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필립스 커브 곡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필립스 커브가 사라진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려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인데 점이 이렇게 찍힌다니까. 그럼 필립스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필립스 커브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가 A점이면 여기가 B가 되면 A에서 B로 이동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업률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필립스 커브가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이동할 때 특히 상방으로 이동한다라고 할 때 이전에는 케인즈 학파는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다. 코스트 푸시 AS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통화주의에 해당하는 밀턴 프리드만과 펠프스와 같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야 이게 아니라 기대를 고려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물가에 대한 기대가 고정된 단계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라고 해서요. 밑에 8번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부과한 필립스 커브 이렇게 해서 8번 먼저 그 식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필립스 커브는 파이는 마이너스 거기 보시면 알파 U-UN 이렇게 됐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대가 아예 없었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면 마이너스니까 얘가 떨어지는 우하향하는 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알파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기대 물가가 하나 추가됐다니까 얘가 이 기대 부가라는 게 이제 기대가 추가됐다라는 뜻입니다. 부가라는 게 뭐 부가 가치세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가치가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야. 자, 이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따라서 파이는 마이너스 알파 정리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UN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실업률이 되면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파이야. 여기 실업률이야.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수직축 절편 아니겠습니까? 수직축 절편이 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기울기. 자, 그러니까 여기 수직축 절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절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수직축 절편을 이루게 되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우하향 하는 걸로 이렇게 필립스 커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갔다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올라갔다 할게요. 그럼 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절편이 상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케인 작파가 얘기하는 비용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대가 변하게 되면서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책으로 다시 가볼게요. 2번, 물가에 대한 기대가 고정된, 그게 바로 단기입니다. 그때는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이 다 낮아지니까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합니다. 단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3번. 노동 공급이 명목 임금의 함수가 아니라 예상 실질 임금의 함수가 되고, 이거 노동 수요 공급까지 가야 되는데 좀 어렵긴 해요. 노동자들이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올라갔네. 나의 실질 임금이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해서 명목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한 만큼 올려달라고 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통화주의자들은 여기서 기대를 할 때 무슨 기대입니까?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기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는 합리적 기대 이런 게 아니라 적응적 기대야. 적응적 기대. 세고전학파가 합리적 기대입니다. 적응적 기대를 상정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3번. 물가 상승을 인지한 노동자들의 요구로 명목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임금이 원래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고용량과 실업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는 얘가 고정돼 있지만 장기에는 얘가 변화합니다. 얘가 변화해요. 근데 이 변화의 크기가 얼마나 변화하니? 라고 하면 정확하게 물가 상승 요거 올라간 만큼 예상을 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장기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돼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명목임금 올라가고, 자, 그러니까 실질 임금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 식에서 파이와 요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할게요. 이 식 잘 보세요. 기대 물가랑 얘가 똑같게 되면 얘와 얘가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데 그게 자연 실업률이 돼요. 요게 되니까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자연 실업률 수준이다라고 하면 요 기대 물가랑 똑같은 상황, 여기가 A라고 하면 그냥 B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보이는 거 아니라니까. 수요 공급 곡선도 우리가 각각의 실업률에 대한 인플레이션율 나타내는 그 궤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A와 B 요것만 보이게 되고요. 결국 기대 물가랑 실제 물가가 일치하게 되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똑같게 되고, 이래서 장기입니다. 필립스 커브는 수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 필립스 커브, 이런 것들은 단기 필립스 커브 이렇게 합니다. 문제 풀 때는 이것만 아시면 돼. 그 과정을 살짝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볼게요. 통화론자에 의하면 전통적인 기대가 안정적일 때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단기 필립스 커브가 이거 상방 이동합니다. 책에서는 우측 이동이라 했는데 맞아요. 시험에서는 우측, 좌측으로 해서 헷갈리게 나와. 근데 우리가 AS 곡선하고 똑같잖아.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 필립스 커브도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상방으로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생각한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연두 색깔에서 하늘 색깔로 가면 우측 이동이잖아. 그래서 우측으로 나와도 그게 상방과 같은 말이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상향하는 AS 곡선이 상방 이동이면 이건 뭐야? 좌측 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헷갈리게 내려고 우측, 좌측 이렇게 나오는데 공부할 때도 우리 스스로가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방으로 하면 AS 상방은 필립스 커브 상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별표하세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부가한 그걸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보시면 이렇게 직접 값을 집어넣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 자연실업률이 6,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물가 상승률 거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알파 값도 1. 그러면 요건 이제 객관식에서 많이 볼 겁니다. 알파가 1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U 마이너스 자연실업률이 얼마야? 거기 예를 보시면 6% 이렇게 되고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얼마야?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얻게 된 자연실업률 가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야. 이거 적응적 기대 가설이라는 거 잘 별표해 주세요. 적응적 기대 가설을 따르는 통화주의 잘 보세요. 프리드만 같이 다 패키지로 보세요. 프리드만 적응적 기대 가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즉각 예상을 못해서 단기와 장기. 근데 자연실업률 가설은 이렇게 장기에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정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필립스 커브는 수직이다. 이게 바로 자연실업률 가설이야. 그러면 단기에는 정부 정책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장기에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요. 장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어.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정부 정책이 무력해. 이렇게 끌고 가게 될 거예요. 자, 책으로 갈게요. 자연실업률 가설. 자, 프리드만과 펠프스가 제안한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루카스 공급 곡선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요거 기대할 때가 이게 적응적 기대라는 거 별표하시고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은 경우, 여러분 요걸로 하세요.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언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보다 생산량이 더 증가한다 했습니까? 이렇게 볼까요? 루카스 공급 곡선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다 여기도 뭐 알파 P-P 이렇게 있잖아요. 언제나 생각할 때 과소기대일 때를 기준으로 하세요. 우리 책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과소기대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간 것보다 내가 과소하게 기대하는 거야. 그럼 알파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커집니다. 이거는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얘가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자, 필립스 곡선을 나타내는 형태를 볼게요. 자, 우리가 필립스 커브는 아예 그냥 파이로 돼 있으니까 파이로 잘 체크하시죠. 파이는 오케이, 뭐 마이너스 알파 뭐 똑같지 않아서 저는 그냥 베타로 쓰긴 하는데 그냥 마이너스 알파로 돼 있으니까 합시다. U 마이너스 UN 닫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과소기대 생각해 보세요. 과소기대. 그러면 물가 상승한 거보다 내가 예상하는 게 이게 작아요. 역시 이게 과소기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10% 올라갔는데 나는 5% 올라갔다 생각해. 그럼 여기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실업률이 이쪽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알파가 1이면.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더 작아져야 돼. 아니, 이게 그러니까 과속이 될 때 여러분 생산량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패키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죠. 자, 그래서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 설명은 2번, 3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두 개 같이 패키지로 묶으면 단기에는 자, 우선 AS 곡선 다시 한번 볼까요? AS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고요. 여기 Y고 여기 P 이렇게 있습니다. 단기 AS 곡선은 우상향해. 그래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보다 더 많아집니다.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인데 자, 기대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 여기가 되는 거야. A 이렇게. 우리 필립스 커브, 단기 필립스 커브 이렇게 있고 이거 자연 실업률입니다.
여기 파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소기대가 되었다. 그럼 실업률이 더 줄어드는 거야.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국민소득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YA, UA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잘 보시면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얘가 훨씬 더 작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단기에는 이게 우하향한다가 나오는데 장기에는요. 5번 밑줄 치세요. 사람들이 물가 예상을 조정하게 돼요. 이게 바로 장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에는 이렇게 됐는데 장기에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과소기대해서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낮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장기에는 P가 P2랑 같아지게 되고 파이가 파이2랑 같아지게 되고 자, 그래서 국민소득은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같아지게 되고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과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AS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기 AS 곡선은 수직. 오케이? 자, 그래서 장기 필립스 커브도 수직 이렇게 됩니다. 수직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는 문제 풀 때도 같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볼까요? 사람들이 물가 예상을 조정하게 돼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갔네.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요거 AS 곡선이 여기 맞춰서 올라가게 되고 필립스 커브가 여기 맞춰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 여기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여기서 여기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적응적 기대 하에서 장기 동그라미 치시고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예상하므로 인플레이션율 수준과 상관없이 다 정확히 예상하게 되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예상을 잘못한 거잖아. 10% 올라갔는데 5% 아니요. 이제 장기에는 10%로 정확하게 예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거와 이거 없어지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U와 UN이 같아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 그래서 장기에는 필립스 곡선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까지 보시고. 자, 시험 문제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장기에는 AS 곡선이 수직이고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요 관리 정책을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물가만 올라가고 국민소득은 아무런 효과가 없죠. 자, 그래서 정책적 시사점. 자, 경제가 최초 A점이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빵이야. 자, 거기 나와 있는 책을 통해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밑에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여기 점이야. 지금 현재 A점이라고 합시다. 여긴 실업률, 물가 상승률. 여러분, 지금 현재 A점에서는요.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빵이야.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일까요? 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니,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같을 때가 자연 실업률 상황인 거잖아. 여기가 바로 자연 실업률 상황이 되는 거야.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같이 빵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A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률이 기대 물가 상승률과 같은데 빵으로 같아요. 이거. 오케이? 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대 재정 금융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정부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실업률이 말이야. 자연 실업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확장 재정 금융 정책을 썼다 합시다. 자, 그럼 단기에 어떻게 됩니까? B점으로 이동합니다. 거기 보시면 B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확장 정책을 썼어요. 확장 정책을 쓰게 되면 정책을 쓰면 오케이.
자, 그러면 B점으로 가게 됩니다. B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B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과열된 거지. 왜냐면 B점에서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열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책 보시면 B점 물가 상승, 실업률 하락. 근데 적응적 기대하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몰라. 아, 이건가? 해가지고 실업률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데 과열된 상태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물가가 많이 올랐구만. 그러니까 지금 B점 상태는 어떻게 돼? B점의 상태에서는 가만히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빵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인 거 보이십니까? 3%. 자, 그러니까 B점에서는 지금 과열됐다는 얘기가 저기 보시면 실제 물가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훨씬 더 작은 거야. 얘는 빵 %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3%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과소기대라고 그랬죠. 과소기대. 실제 물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인데 0%라고 과소기대된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내가 착각했네 해가지고 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과소기대 상태가 되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면 얼마나 상승해야 되겠어? 3%에 맞춰줘야지. 현재 물가가 3%니까 3%에 맞춰서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얘가 3%만큼 요만큼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에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하고요. 요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B에서 어디로 가냐면 C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상승합니다. 3%로 상승하면 그러면 이렇게 C점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A점이었다가 이렇게 B점으로 갔다가 지금 C점으로 다시 가게 돼.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살짝 보면 얘가 처음엔 요걸 따라서 이제 뒤통수를 치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뿅 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C점으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B점에 잠깐 머물렀다가 C로 오게 돼요. 장기에는. 다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거기 보시면 6%가 되면 다시 사람들이 예상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결과 장기에 사람들의 행동 모습은 A에서 C에서 거기 보시면 E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직의 장기 필립스 커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사실 이 과정은 주관식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에는 우하향 그리고 장기는 수직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이와 같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확대적인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장기에는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고 물가만 A, C, E 물가만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따라서 장기에는 이렇게 정부의 확장적인 정책이 효과가 어떻게 돼요? 정부 정책은 무력해요. 정책은 무력하게 되고 무력하다는 건 뭐예요?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실업률을 더 이상 낮추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잘 정리하시죠. 자, 여기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자, 3번 별표하세요. 자연 실업률 가설의 의미.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니까 계속 얘기하듯이 수직이니까 정부의 잠깐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은 효과 있다 없다? 없어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과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게 상충관계에 존재하는 거지. A에서 B로 갈 때는 실업률을 낮추려면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수직이 돼버리면은 아니 물가는 올라가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영향을 안 받게 되고요. 2번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 되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재량적인 안정화 정책은
물가만 상승하고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캔자파는 근데 거기 보시면 비록 장기의 수직이라 하더라도 야, 이거 B점으로 가면 잠깐 그래도 꿀 빨았잖아. 좋은 상황 아니냐. 이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뭐 실업률이 줄어들고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뭐 그것도 우선 나쁜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뒤에 심층 연구가 있어서 필립스 곡선과 AS 곡선 지금 관련이 있다는 걸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심층 연구 때 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 요 정도만 해 두셔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실 분들은 더 보시되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심층 연구 나와 있는데 이력 현상은 뭐냐면 고전학파의 자연 실업률 가설 이거는 통화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장기 필립스 커브는 수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무력하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장기에는 케인즈학파 주장은 의미가 없게 되니까 케인즈는 설당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여기 이제 반박하는 거야. 그래서 케인즈학파는 이력 현상이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기억 효과라는 걸 얘기합니다. 낙인 효과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해가지고요. 여러분 거기 개념 좀 볼게. 히스테리시스 이력 현상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져. 내가 실업 상태가 됐어. 근데 한번 취업을 한 친구들은 경력을 쌓으면서 계속 인턴부터 해가지고 잘 나가는데 한번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충격, 2번 보세요.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한번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그 충격이 계속 이력서에 남는 거야. 내가 만약에 3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 있었어. 그럼 나중에 면접 볼 때 물어볼 거 아니야. 3년 동안 비었네요.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혹시 이 사람은 계속 직장 못 구한 딴 데도 취업 못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친구를 이렇게 된다고요. 이 낙인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볼게요. 밑에 평가 결론 보시면 그 평가는 넘어가시고 바로 앞에 이력 가설의 의미 3번 별표하세요. 그러면 이게 장기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 아니라 우하향할 수도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장기에도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이력 현상에 빠지는데? 이것도 이제 가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제목 정도만 보세요. 한번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면 노동자가 숙련도를 상실합니다. 근로에 대한 태도가 변화합니다. 제목 보세요. 그래서 한번 근로자의 태도 변화는 뭐야? 한번 실업 상태에 익숙해. 정부가 실업급여를 주고 실업수당을 줘. 거기에 그냥 안주하게 되는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숙련도 상실. 잘 아시겠죠? 한번 뭔가 일을 하다가 계속 안 하면 이게 무뎌집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신호 효과. 거기 보시면 스티그마, 낙인 효과라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부 노동자가 해고가 당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부터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업 상태에서 경기 침체 상태에서 해고됐다? 능력 없네? 이거를 상징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은 우수인재라 해서 회사에서도 안 자르게 되죠. 그다음 내부자 외부자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로 일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내부자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내부자는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얘기하지 그렇게 밖에 있는 실업자들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노조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케인즈는 이력 현상을 통해서 장기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 아니라 우하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연 실업률 가설은 암기하세요. 적응적 기대 가설인데 이 기대 가설을 합리적 기대 가설과 같이 접목을 시킵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는요. 1번 밑줄 치세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게 되고요. 근데 틀릴 수는 있어. 그렇지만 거기 보시면 예측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장기와 단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자연 실업률 가설에서는 자,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것이고 자, 기대라고 하면 이게 적응적 기대입니다. 적응적 기대.
이건 다음에 이제 학파별 얘기를 할 때 할 건데 이때는 단기는 어떻게 되고 장기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는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 할 때 실시간 내비게이션이라 했죠. 자 합리적 기대 가설을 적용하게 되면 장단기가 필요 없고요. 예상을 했는가 못했는가야. 예상을 했으면 예상을 하면 단기에도 정부 정책은 무력합니다. 효과 없고요. 장기에는 당연히 효과가 없고 장기에도 무력하게 되고요. 오케이? 만약에 잠깐 예상을 못한 경우 이때만 단기에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리고 장기에는 역시 효과가 없다, 무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적응적 기대 가설에서는 A에서 B로 갔다가 한참 머물렀다가 C 이렇게 올 수 있는데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는 이렇게 가는 동시에 바로 올라가니까 그냥 빠르게 이렇게 가는 거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4번. 기대를 합리적 기대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예상이 정확한 경우에 단기에도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5번. 예상치 못한 경우에만 잠깐 일시적으로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지만 뭐 그냥 바로바로 즉각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자연실업률 가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끌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